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의 제목은 AI 시대 경제 구조, 일 안 하는 국민에게 공짜. 돈인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 자본주의의 속내, 비스마르크에서 CC 신산업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본질과 자본주의 수호 메커니즘부터 AI, 로봇 시대에 일 안 하는 국민에게 공짜 돈인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와 방법, 그리고 1인 미디어 및 영화 제작 시대처럼 CC 생태계가 창출할 새로운 초거대 산업까지 다가올 AI 시대의 경제 흐름과 문명사적 변화를 하나로 연결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회복지제도를 약자를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자선이나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공짜 시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제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는 철저히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지배층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경제적 메커니즘이었습니다. AI 시대가 오면 수많은 빅테크 기업이 부를 독점하고 국민들에게 공짜 돈인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이 공짜 돈이 왜 필연적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 산업사회에서 국가가 왜 국민에게 공짜 복지를 주기 시작했는지 그 역사적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 기원인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과 통치 전략입니다. 우선 당시 독일의 상황을 보면 산업화와 사회주의의 급성장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은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며 대도시로 노동자가 몰렸으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후 및 질병 대책 부재로 노동자 계급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은 이러한 불만을 자양분 삼아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으로 세력을 키웠고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으려 했습니다. 이때 비스마르크의 위기감은 왕정과 제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철저한 보수주의자이자 재상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세력의 성장을 독일 제국의 왕정과 기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통째로 무너뜨릴 치명적 위협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당근과 채찍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채찍으로는 1878년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만들어 사회주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관련 신문 발행과 집회를 탄압했습니다. 당근으로는 1880년대에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노동자가 아프거나 늙었을 때 국가가 공짜 안전망으로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주의 혁명 동참을 차단했습니다. 결국 이는 국가의 안정과 노동자의 충성을 교환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를 국가 제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 나를 지켜주는 것은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라 독일 제국과 국가라는 인식을 형성시켰습니다. 그 목적은 사회주의 혁명을 예방하여 기존 왕정 통치와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주의 경제 메커니즘인 생산과 소비의 균형입니다. 첫째는 노동 측면인 양질의 노동력 유지와 재생산입니다. 숙련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숙련공을 방치하는 것은 자본가에게 손해입니다. 질병보험과 재해보험은 이들의 치료와 일터 복귀를 돕는 안전장치였습니다. 또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소비 측면인 불황 극복과 내수 시장 안정입니다. 소비 절벽 방지를 위해 노동자가 소득을 잃으면 소비 능력이 사라져 기업의 물건이 안 팔리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보험은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시켜 자본가가 만든 상품을 소비해 줄 내수 시장을 탄탄하게 유지했습니다. 지배층의 부를 방어하기 위해 노동자가 돈을 써야 기업이 벌고 기업이 벌어야 국가가 세금을 거두며 지배층의 자산인 주식, 토지, 채권 가치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결국 사회보험은 지배층의 투자였습니다. 약자를 위한 순수한 공짜 시혜가 아니라 지배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소비력을 주입하는 유지보수 비용이자 투자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의 결정적 차이를 보면 농경사회에서는 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안전망 역할을 하여 대량 실업 개념이 없었습니다. 반면 산업사회에서는 도시 공장 노동자가 오직 자신의 노동력을 판 임금 하나에만 의존하므로 일을 못하게 되는 순간 생계가 위협받습니다. 이 속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얻은 이득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극단적 생존 공포에서 벗어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습니다. 국가와 자본가는 폭동과 혁명으로 인한 군사 및 치안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엔진을 확보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단순히 혁명을 막는 방패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 양질의 노동을 확보하고 이들의 소득을 지켜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려는 철저한 자본주의 수호 전략이었습니다. 산업사회의 복지제도는 순수한 공짜 시혜라는 명분 뒤에 자본주의 시스템, 수호와 지배층의 부와 권력 유지라는 본질을 담고 있었습니다. AI 시대가 되면 전 세계 100여 개 빅테크 기업이 부의 99.9%를 독점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개인이 AI 플랫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왜 이번 돈을 국민에게 공짜 돈인 기본소득으로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을까요? 이어서 공짜 돈에 대한 오해와 자본주의의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도 하지 않는 국민에게 국가나 기업이 왜 매달 공짜 돈을 준단 말인가 하고 많은 이들이 물어봅니다. 많은 이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덕적 시혜나 선심성 포퓰리즘 혹은 막대한 국가 재정 낭비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AI 시대의 공짜 돈인 기본소득 역시 빅테크 기업과 자본주의 시스템이 스스로 파멸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냉정한 생존 전략입니다. 구조적으로 개인이 AI 플랫폼을 만들 수 없어. 전 세계 100여 개 초거대 빅테크 기업이 부의 99.9%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왜 번 돈을 국민에게 공짜 돈으로 환원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구체적인 환원 방법을 파헤쳐 드립니다. 첫 번째로 빅테크 기업이 번 돈을 공짜 돈으로 환원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소비자의 붕괴 방지, 즉 유효수요 창출입니다.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노동을 독점하면 생산성은 폭발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국민의 구매력은 제로가 됩니다. AI 로봇은 스마트폰, 자동차, 생필품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빅테크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사줄 인간 소비자가 사라지면 기업도 결국 도산하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사줄 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둘째, 데이터 자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 즉 데이터 리베이트입니다. 초거대 AI가 학습한 무한한 빅데이터의 원천은 전 세계 수십억 국민들이 무상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 사진, 영상, 행동 정보입니다. 국민은 AI라는 거대한 기술 산물의 핵심 원자재를 제공한 주체이므로 AI가 올린 이윤의 일부를 공짜 돈 형태로 환원받는 것은 정당한 데이터 원자재 대가 지급입니다. 셋째, 화폐 순환 정체 및 자산 폭락 방지입니다. 시중의 모든 돈이 빅테크 기업 금고에만 갇히면 사회 전체의 화폐 순환이 멈추는 화폐 고임 현상이 발생합니다.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순간 빅테크가 보유한 수조 원대의 주식과 채권 가치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지배층은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을 강제로 시중에 순환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빅테크의 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세 가지 구체적 방법입니다. 첫째, AI세 및 피지컬 로봇의 부과입니다. AI 소프트웨어의 연산 처리량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인간 작업 대체율에 비례하여 AI 및 로봇세를 신설합니다. 생산 단가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 빅테크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재정으로 환수합니다. 둘째, 데이터 배당금 직접 지급입니다. 국가가 중간 매개가 되어 빅테크 기업이 국민의 데이터를 활용해 창출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국민, 개개인의 계좌로 직접 배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셋째, 보편적 기본소득 펀드 조성 및 배분입니다. 징수된 AI세와 데이터 배당금을 합쳐 국가 기본소득 펀드를 조성하고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와 소비 여력을 보장합니다. AI 시대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국가나 기업이 선의로 베푸는 공짜 시혜가 아닙니다. 제발 이 공짜 돈으로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여 자본주의 체제와 내 주식 가치를 지켜다오라는 빅테크 기업들의 경제학적 생존 비명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렇게 지급받은 공짜 돈인 기본소득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소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빅테크 기업이 구축해 놓은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인 간 거래인 CC 기반의 새로운 초거대 산업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1인 미디어 및 영화 제작 등 CC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인류가 어떻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가는지 그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본소득인 공짜 돈 이후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처럼 AI 시대의 공짜 돈인 기본소득 역시 빅테크 기업과 자본주의 체제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유지 보수 비용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100여 개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매달 생계형 공짜 돈을 받게 된 국민들은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소비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존재에 그칠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은 기본소득으로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빅테크가 만들어 놓은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인 간 거래인 CC 기반의 완전히 새로운 초거대 산업을 창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BC에서 CC 중심으로 일어나는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우선 기존 BBC 산업 구조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과거 체제는 N개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 기업이 10여 개 거대 완제품 기업으로 연결되고 이들이 수백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한계는 생산수단과 자본을 독점한 극소수 기업만 공급자가 될 수 있어 전체 시장 규모와 거래 규모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초개인화 CC 생태계의 탄생을 보면 미래체제는 AI 도구를 손에 쥐게 된 수백만, 수천만 개개인이 다른 수백만, 수천만 개개인과 직접 거래하게 됩니다. 그 특징은 거대 방송국이나 영화사 없이도 개인이 AI 플랫폼을 활용해 고품질의 콘텐츠, 서비스, 아이디어를 직접 생산하고 유통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산업파이의 폭발적 확장, 즉 기하급수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시장의 공급 주체가 10여 개 대기업에서 수천만 국민으로 늘어남에 따라 개인과 개인이 서로 가치를 사고 파는 거래 경우의 수가 수천만 배로 불어나며 새로운 거대 시장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로 국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CC 신산업의 실제 메커니즘입니다. 첫째, 1인 미디어 및 1인 영화사 시대의 만개입니다. 과거 수백억 원의 자본이 필요했던 영화 제작, 방송, 송출, 출판 등이 개인 서재의 PC 한 대와 AI 솔루션만으로 가능해집니다. 개인의 아이디어와 통찰이 AI를 만나 체계적인 산물인 영상, 글 소프트웨어로 정제되고 이를 통해 수백만 개의 개별 방송국과 창작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생산을 위한 새로운 소비 고리 형성입니다. 국민들은 기본소득으로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창작물과 CC,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 AI 인프라, 컴퓨팅 파워, 맞춤형 데이터인 제미나이, 브루 등을 적극적으로 소비합니다. 생산을 위한 소비와 소비를 통한 재창작이 꼬리를 물며 선순환하는 신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셋째, 초개인화된 취향과 가치 거래 시장입니다. 거대 기업이 챙기지 못했던 세분화된 취향, 깊이 있는 지식, 맞춤형 케어 서비스 등이 CC 플랫폼을 통해 양방향으로 거래되며 수많은 신규 직업과 시장이 창출됩니다. 세 번째로 강제 노동에서 자아 실현 및 가치 창출로 이동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입니다. 첫째, 생존을 위한 조직적 노동의 종료입니다. 과거 농경, 산업, 정보화 시대의 인간은 생존과 생계를 위해 타인의 조직과 시스템에 구속되어 육체적, 지적 노동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AI와 피지컬 AI가 이 고된 노동을 완전히 대체해 줌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타율적인 구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공존의 생태계와 인간 존엄성 회복입니다. 0.1%의 부를 쥔 빅테크 경영자들 역시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겪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부의 독점을 방지하고 재분배된 기본소득이 CEC 시장의 마중물이 될 때 모든 개인은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 산물로 만들어내는 희열과 보람을 느끼며 자아실현을 이루게 됩니다. AI 시대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단순히 국민을 살리는 생계, 자금을 넘어 인류가 새로운 CEC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공급하는 마중물 자금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 및 정리입니다. 복지제도의 본질은 약자 구제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 수호와 소비시장 유지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고객인 소비자를 유지하고 자산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번 돈을 국민에게 공짜, 돈인 기본소득으로 환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 기본소득으로 생계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AI 플랫폼을 도구 삼아 수백만 개의 CEC 신산업을 직접 만들고 서로 가치를 교류하는 시대를 열어갑니다. 결국 다가올 AI 시대는 인간이 물질과 조직의 구속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어 새로운 가치와 산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인간 중심의 CEC 문명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